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 세 사람의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서 선호 후보의 적합도 조사 결과인데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거의 동률에 가깝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실장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도 100% 오차범위 내잖아요? 근데 이거 승복하겠다라고 양 후보가 얘기한 거예요. 과거 같으면 야 이거 승복 못해 다시 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통계적으로 자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고 양 후보가 합의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적합도가 아니라 문항을 좀 바꿔봤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선호 후보 경쟁력 오세훈, 안철수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굉장히 지금 접전 양상의 데이터가 나왔다. 오늘과 내일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여론조사 실시됩니다. 자, 과연 오늘 내일 실시된 여론조사가 이 여론조사와 얼마나 다를까? 이게 또 관건 포인트인데 3자 양자 대결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여론조사 많이 돌려보잖아요. 네. 지금 묘하게 두 후보가 지난주 내내 결렬되다가 합의를 이뤘고 그때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두 후보 간 실시됐는데 적합도든 경쟁력이든 두 후보가 백중지세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내일 여론조사도 이와 유사하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야 이거 흥미롭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초박빙 상황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이길지 뭐 전혀 예상이 안 된다. 저도 뭐 오늘 내일간 지금 여론조사가 돌아갈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사실은 예측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박정아도 예측 못하겠다. 저도 전혀 예상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3자 대결 내지는 단일화 과정이 이제 지난해 오면서 좀 다소 실망한 분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좀 갈수록 선거일에 다가올수록 인물 후보 구도보다는 지금 현 정권 실정에 대한 심판 여론이 이에 따라서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해서 저런 표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이 듭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에 뭐 전혀 차이 없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이 여론조사가 특히 이번에 합의된 안 후보 측에서 요구했던 100% 휴대폰, 그러니까 선 안 달린 전화기로 실시한 여론조사라면서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져서 누군가가 후보가 된다라는 것을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예측하기 어렵고 그만큼 극적인 긴장감이 있어서 이번에 보궐선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지금 어떤 후보가 경쟁력에서 앞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찌됐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후보 한 명이 선정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다시 정계 개편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선거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사소한 변수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며칠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 며칠 동안 오 후보나 안 후보 측에서 상대 진영에게 어떤 네거티브를 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결과 나오기 전에는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요. 우리는 원팀이다, 한 팀이다라고 했지만 이 적극적으로 패배한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잡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단일화에 대한 야권의 의지는 굉장히 강렬하고요. 예. 정권 심판론에 대한 야권의 어떤 일관된 의지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로 접점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어디 국회의원 외국 가고 이런 거 없기. 정치인으로서의 그 향후 행보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선의의 경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권 후보에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구나.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 기분 나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모양새는 양 후보한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권이 사실은 그 뒤에 걸려있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르다라는 분석.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와 이 야권 후보가 1대1로 가상 붙었을 때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30.4, 오세훈 47.0으로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측정됐습니다. 후보를 바꿔보죠. 자, 역시 박영선 29.9, 안철수 45.9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박영선 후보를 크게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권이 이제 우세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기자들이 전화를 어제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적합도는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경쟁력 누구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와가지고는 다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지금 보면은 애초에 경쟁력에서는 안철수, 적합도에서는 오세훈 아닌가 했는데 한 뭐 0. 몇 % 차이로 오히려 반대예요. 경쟁력이 그 오세훈 후보 약간 높은 거로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약간 저쪽 적합도에서 높은 거로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저건 이제 100% 무선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오세훈 후보 약간 우위 이런 말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우위고 오늘 조간신문 나온 거는 그 유선을 한 15%인가 일부 넣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약간 우위인 걸로 나와요. 오차 범위 내에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뭐 다 의미가 없이 같이 붙어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뭐 누가 진다고 해가지고 속은 쓰리겠지만 예. 발을 빼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뒤에 대선이 있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둔 게 있어요. 오세훈 후보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나경원 후보한테 상당히 밀렸죠. 그리고 뭔가 약간 말실수 같은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100% 무선조사라는 룰을 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됐고 또 오세훈 후보가 되니까 이 국민의힘이 그게 딱 오세훈 후보가 끌어올린 건지 뭐 국민의힘이 끌어올린 건지 아니면 대통령 인기가 낮아서 끌어올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세훈 후보가 된 순간부터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자체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삼자구도 하면은 이제 빠질 건데라고 했는데 버티고 있는 거.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야권 상황이 안 좋을 때, 이거 뭐 누가 나갈 거냐, 나간다고 되겠냐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선언했잖아요. 치고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볼 때, 범야권 내에서는 두 사람 다 지금 현재 득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서울시장 후보까지 돼서 서울시장 되는 게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의 득점 포인트를 계속 지켜나가고, 대선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적극적으로 도울 거다. 예. 네. 정치는 마라톤이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